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 생방송 시시각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아이들 이상 되는 아이들 두신 부모님들 지금 온라인 계약한 지 한 2주 됐거든요. 네, 초등학교 1, 2학년도 지금 2주 차예요. 그래요? 힘들어요. 피곤한 얼굴이 눈에 막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 그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보다 더 힘들다. 그쵸. 부모 계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기 좀 어떻게 알차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신다면 오늘 초대석을 주목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이 답답한 이 가슴을 뻥 뚫어줄 홈런이 한 방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삼성 라이온즈의 시범 경기 현장 다녀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대구 야구의 전설이라면 목포의 전설은 바닷속에 있습니다. 아, 무려 175cm. 오, 제 고기입니다, 키만한데요, 물고기. 그러면? 네, 돛돔 한번 보시고요. 똘이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요. 상주의 대표 명소 가운데 경천섬 있거든요.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예. 네, 사찰의 봉축 행사는 좀 다 연기가 됐지만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현장 톡톡히 다녀왔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보내고 나면 이제 5월 가정의 달인데 그렇죠. 어디 네. 좀 안전하게 떠나볼까 고민하시죠? 이유진 아나운서가 이곳을 추천합니다. 가까운 팔공산으로 가보시죠. 숨가쁘게 달려온 일상에 쉼표 하나, 소소한 힐링. 오, 포근한데요? 아름다운 자연이 반겨주는 팔공산에서 오늘 저 잠시 쉬어갈게요. 와, 상쾌하다. 와, 새소리도 들린다. 오, 여기는 바위가 진짜 많은데요? 아, 시인의 길. 아, 시인들이 거닐었던 곳인가? 아, 여기 시가 있어요. 새가 먹고 벌레가 먹고 사람이 먹고. 아, 이렇게 돌에 시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위가 진짜 많거든요. 또 어떤 시들이 새겨져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시인의 길이라 불리는 한국현대시 육필공원. 시인들의 필체를 고스란히 옮겨 적은 다양한 시가 눈에 띄었는데요. 저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찬찬히 감상해봤습니다. 아, 이 바위에는 윤동조 시인의 봄이라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시내 갇혀온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춧꽃. 아, 지금이 봄이다 보니까요. 이 시를 읽으니까 진짜 개나리, 또 진달래, 또 배춧꽃이 언덕에 활짝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생각나요. 따뜻한 봄날 햇살 아래 시를 읽으니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는데요. 이 감성 그대로 이어간 다음 여정은 팔공산 올레길 1코스의 하이라이트 북지장사 솔숲길입니다. 숲이 진짜 울창한데요. 여기 입구에서는 이런 곳인지 상상도 못했었는데 딱 들어왔더니 완전 숲속에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 것 같아요. 왠지 또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고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숲 해설가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팔공산 자연공원 숲해설가 황옥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럼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예, 소나무로 그러겠습니다. 가득한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북지장사 가는 솔숲길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이 솔숲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50m쯤 됩니다. 여기 오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네.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저 자연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겨봤는데요. 키가 껑충한 소나무와 은은한 솔레음이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 이게 소나무가 길쭉길쭉 하잖아요. 예. 그래서 쭉 따라서 올라다 보니까 하늘까지 보여가지고 눈도 진짜 시원하고 상쾌해지네요. 그래서 힐링이 되잖아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예. 선생님, 이 소나무 한번 안아보실래요? 안아볼까요? 예. 오, 포근한데요? 보네요. 네. 예. 이 소나무가 나이가 얼마쯤 돼 보여요? 아, 제가 안았을 때 딱 좋았으니까 한 제 또래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훨씬 더 많죠. 아, 정말요? 어떻게 알아요? 네. 나이테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소나무를 베야 되니까 어렵고 네네. 이 소나무의 지름을 지름. 측정을 합니다. 그래요? 이 지름이 네. 얼마쯤 돼 보여요?
한 4, 50cm 될까요? 예, 한 40 정도 돼 보이네요. 곱하기 2를 하면은 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80? 예. 이 나무가 80세나 된 예. 거예요? 우와. 근데 나이테를 몰라도 나이를 알 수 예,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땅에 떨어진 솔방울들을 주워서 재밌는 숲놀이도 해봤는데요. 고리에 한 땀 한 땀 끼워주면 끝. 향긋한 솔놀이개 참 쉽죠? 예,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와, 가지세요. 굉장히 고급 선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와, 이 솔숲이 정말 그리워질 것 같았는데 예. 이제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솔숲에 이는 바람 소리에 취해 걷다 보니 저 멀리서 반가운 절이 보였는데요. 팔공산 올레길 1코스의 끝자락 북지장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북지장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설명도 한번 해주세요. 예, 원래 북지장사는 신라 소지왕 7년에 네. 485년인데 그때 지어진 절이에요. 동화서보다 8년 앞에 지어진 절입니다. 네.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복원을 하면서 대구 사람들이 북지장사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참 고즈넉하고 분위기가 좋은데 전 조금 더 둘러보고 가고 예, 싶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네, 힐링 될 거예요.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운치를 더하는 산사. 누군가에겐 잠시 기대어 갈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하죠. 저도 생각의 전원을 끄고 지금 이 순간 집중해봅니다. 이렇게 공기 맑은 곳에서 바람 소리 또 새소리 들으면서 좀 거닐고 나니까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해져서일까요? 어딘가 허기가 좀 지네요. 팔공산도 식후경. 몸과 마음을 비웠으니 이제 출출한 허기를 채워줄 시간. 그림 같은 산세를 자랑하는 팔공산 대표 사찰 동화사로 날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찰 음식 체험관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잘 오셨어요. 근데 저는 사찰 음식 하면요. 풀이랑 밥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찰 음식은 보통 나물 비빔밥, 네. 그리고 심심하다 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한번 드셔보시거나 만들어 보시면 아, 사찰 음식이 이런 네. 거구나. 색다른 네. 예,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요. 네, 뭐 네. 어떻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 이 음식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네. 의료진들에게 배달할 도시락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요리를 좀 못하긴 하는데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떤 걸 저도 한번 사찰 음식 만들기에 처음으로 도전해봤는데요. 다양한 제철 채소와 싱싱한 재료를 아낌없이 듬뿍. 특별한 간을 하지 않아도 음식이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인삼이잖아요. 네. 의료진분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죠. 힘이 절로 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보기만 해도 힘이 날 것 같아요. 아, 그죠? 큰 힘이 되거라. 네. 내친 김에 전부치기까지 도전. 노릇노릇 마스크를 뚫고 올라오는 고소한 깻잎전. 맛있어 보이죠? 네. 근데 사찰 음식 하면요. 네. 일단 고기가 안 들어간다 이건 알거든요. 또 못 넣는 게 뭐 있을까요? 오신채라고 해서 오신채요? 예, 5가지 매운 채소를 쓰지 않는다. 파, 파,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매운, 매운 채소. 채소. 네. 일단 마늘일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양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매운 게 있나요? 달래와 부추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5가지 매운 채소를 쓰지 않는 것이 사찰 음식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소가 다 채워지나요? 그럼요. 야채에서 이제 영양소를 다 찾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고기를 안 먹으니까 단백질이 네, 부족하면 콩류에서 단백질을 오. 보충하고 예, 전을 구워서 지방 여기 기름에서 지방을 섭취하시고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셔서 건강하세요. 맛과 영양,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줄 사찰 음식 도시락 완성! 자, 그럼 저도 이제 맛을 봐야겠죠? 생애 첫 사찰 음식,
두근두근 기대가 됐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평소에요 음식 간을 좀 세게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사찰 음식 하면 왠지 좀 싱겁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더 담백하고 또 부담이 없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지만 제 눈앞에 진짜 예쁜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제가 지금 자연을 먹고 있는 건지 음식을 먹고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진짜 최고예요. 숨가피 달려온 지난 시간.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는 푸른 하늘, 맑은 바람,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위로의 손길을 건넵니다. 요즘 자연을 마주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오늘 잠시나마 팔공산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맑은 공기, 또 파란 하늘, 하얀 구름까지 모두 제겐 에너지가 됐는데요. 오늘 하루 잘 쉬다 갑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잠시 머리를 비우고 쉼표를 그리는 것이죠. 일상 속 휴식, 잠시 쉬어가기. 여러분도 팔공산에서 힐링하세요. 네, 팔공산 여행 미처 다 하기 전에 뉴스 속보가 전해져서 네, 그렇죠. 예, 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속보 보셨을 겁니다.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뉴스데스크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찬찬히 저렇게 걸어보면 요즘 걱정 실은 많은데 네. 머리 식히기 좋겠어요. 그래요. 저기 예. 팔공산에 올레길이 8코스가 있는데 지금 이유진이 아나운서 하는 저 이 코스가 제일 쉬운 코스라고 하니까 네. 예, 이번 연휴 때 사회적 거리두기 유념하셔서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 해설사 이용하시면요. 더 네. 알고 찬찬히 팔공산을 걸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지금 온라인 수업 체제에 들어가 예. 있잖아요. 네, 뭐 현장에서는 약간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세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빠른 온라인 수업 시스템에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 일선 현장인 학교를 한번 나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학생들이랑 장애인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쌍방향으로 연결을 하면서도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문서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편인가요? 네. 누가? 사실 저희는 이렇게 큰 반응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정말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하루에 최대 10만 명, 그리고 현재까지 120만 명의 신규 접속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서 저도 되게 뿌듯한데요. 많은 분들이 학교 과제를 모티브로 해서 각각의 온라인 사이트들이 나온 걸 보면서 저희도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얘들아 안녕. 자, 한 명씩 불러볼게. 지윤이, 영진이, 영석이.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 고프트 슬라이드 넣어도 되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관심도라든지 또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그 다채로운 자료,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좀 화려한 자료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게임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학습과 관련된 게임을 이용해서 흥미를 많이 돋들어서 온라인 수업, 쌍방향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인분들이 가기 힘든 장소 어떤 곳들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한번 다 아는 만큼 입력해 주세요. 장애인이 못 가는 곳이 많고 마음을 알게 됐다.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마주보고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집에만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되고 다른 물건에 손을 계속 대는 편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화상 수업으로 나가니까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빨리 코로나19 끝나서 운동장에서 줄넘기도 하고 재밌게 놀고 싶어요.
네. 예, 우리 학생들 이런 방식으로 요즘 수업하고 있군요. 네. 그 교실 밖의 학교입니다. 학교가자닷컴 그 온라인 학습터인데요.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신 분 오늘 모셨습니다. 신민철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초등학교가 지금 4월 16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 감염병 때문에 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사태는 제가 보기엔 이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학생들 좀 당황스럽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사실 이런 온라인 계약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 있는 네,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매뉴얼도 없고 아마추어적인 환경인데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는 이 온라인 계약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딱 보여준 그 후부터 네. 많은 선생님들이 바로 온라인 교육에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상황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사실 1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런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느낀 게 정말 이 기술적인 개발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구나 이걸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학교가자닷컴이 EBS 교육방송과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대구에 계신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셨다고요? 사실 이 온라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좀 네. 계약 연기 상황이 확정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구 지역 선생님들이 먼저 모여서 만들다가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전국에 100여 명의 선생님이 유치원, 그다음 초등, 중등, 고등까지의 학습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다른 도시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는 원래 대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네. 접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제는 서울, 경기권 학생들이 더 많이 보는 수치를 얻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는 전국의 교육 플랫폼이 그렇죠. 됐네요. 선생님과 네. 학생들을 이어주는. 네. 자, 직접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제작 실력도 상당히 네, 수준이 높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를 지금 카메라를 찍고 그다음 영상 들어가는 거 보면서 중간중간에 네네네. 오늘은 학생들 파악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콜라주로 자기 관심사를 표현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다른 잡지의 사진과 사진이나 잡지로 찾아왔을 겁니다. 채도와 밀도가 적혀있는 그날 TV 수업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생 수업이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컨텐츠 중심으로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 계약을 하고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각 학년별 교육과정 진도에 가장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못 보게 돼서 많이 아쉽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라도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뿌듯하고 기쁩니다. 네, 회의 녹화 잠깐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5월 달에 계약이 또 연기. 오늘 방송하면서 봤는데 학교 선생님들 특히 지금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이제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제 컨텐츠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웠었지만 2달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도 너무나도 이제는 익숙하게 출석률이 10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익숙하게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의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지금처럼 에듀테크를 잘 활용한 수업들, 또 학생들의 꿈이나 끼를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수업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만나요. 예. 와, 선생님들도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화상 회의도 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고 네. 기획하고 하시고 또 화면을 통해서지만 아이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구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다 화상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온라인 콘텐츠하고 교재만 갖고 과제도 교육하는 있고요. 그런 초등학교도 많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네. 학교도 다 다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보 교육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정보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 학교인데 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독서
교육 또는 네. 인문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에서는 그쪽이 특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돼 있는 환경이 좀 다른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시간들이라든지 물건들도 동이 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의 역량에 맞는 또 학교에 있는 리소스가 맞는 것에 맞춰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쌍방향 수업만이 온라인 수업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채로운 방법으로 학교의 실정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 좀 걱정이 돼요. 이거 그렇죠. 선생님도 만나지 못하고 영상만 보면서 공부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학습을 할 때 이 학습 목표가 도달이 될 것인가 네.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좀 3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 학생들의 의지에 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습터라든지 아니면 또 EBS 영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개념 위주로 잘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영상을 몰입도 있게 보는 그런 습관 그리고 네. 나의 의지가 매우 또 중요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과 약속이 중요해요. 이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과제를 미루면 그 다음에 더 많은 과제가 생겨요. 싸이의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보면 오늘 일은 내일 모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럼 안 되면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감당할 그렇기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은 오늘, 오늘 공부는 오늘 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 또는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주도 학습 부모님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럼요. 그걸 네. 기를 수 있는 어쩌면 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그럴 수 있겠군요.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 옆에서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뭘 도와줘야 될지 방법을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부모님은 문제지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찢어가지고 시험 보듯이 풀라고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옆에 그냥 뭐 앉아 있어요, 과제를 그냥. 과제를 뭐 같이 그냥 해주시는 예. 분 계신데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100점 맞는 아이보다는 생각하는 아이가 더 중요한 시대가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맞춰서 우리 아이가 뭐 100점을 맞았다, 네. 뭐 다 맞았다 이런 것보다는요.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한번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적어도 하루에 10분 정도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대화의 과정 속에서 사고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아마도 피곤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자녀분들과 한 10분 정도의 대화 시간을 가진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봤다. 어떤 질문으로 대화의 물꼬를 좀 트면 좋을까요? 정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예. 추천은요. 너는 오늘 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영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주입식으로 지식을 배우는데 이런 주입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는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빨리 머릿속에서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너는 어떻게 생각을 했니라는 생각을 자주 해주면요.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진정한 자기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정말 내 것이 되도록 할 수 네. 있는 부모님의 그 질문 한 가지. 오늘 뭘 생각했니? 어떤 걸 배웠니?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영상 다 끝나고 나서 컴퓨터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무슨 게임으로 말씀하려고 흘러가지 않을까 불안하거든요. 네, 뭐 게임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전 사실 지금 막 부모님들 아마 게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불안해요. 하실 예. 거예요. 아무래도 매체를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좀 외로워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은 오히려 자녀분들이랑 게임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네. 옆에서 네, 저희 이제 학교 가자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할 때 게임에 대한 주제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게임 다큐를 하셨던 PD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학생들 반응이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때 받은 응답이 나는 부모님과 게임을 하면서 소통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게임보다는 좀 외로움에 좀 게임으로 빠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매개로 게임을 그렇죠. 삼아라 그런 저희 아이가 말씀이세요.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하는 게임 제가 막 더 열심히 했더니 아이가 게임이 페인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게임을 그만두고 안 좋은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러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면서 예. 관계 맺는 법도 배우고 또 운동하면서 몸도 이렇게 움직이고. 체력도 기르고. 근데 계속 요새 집에만 있으니까 놀이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학교가자닷컴 콘텐츠 중에 네.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놀이라든지 네. 미션인데요. 아. 저희 사이트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지금 뭐 펍타 보이시죠? 네. 저게 이런 뭐 하는 거예요? 미션을 줘요. 아. 네, 그래서 전 아파트가 펍타 소리로 가득 차고 이거 이건 또 같은 뭐예요?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학생들로부터 사연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 사연을 받은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주는데 이게 4만 조회수가 하루 만에 야. 오고 이거는 네. 뭐죠? 저희가 단소하면 정말 못 보는 악기로 유명한데 저걸 영상으로 배울 수 네, 있을까요? 그걸 이제 노하우가 담긴 유튜브 영상으로 배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거 직접 가르쳐줘도 잘 안 되던데. 이건 또 뭐예요? 저희가 미션으로 집안에서 집안에서 캠핑을 캠핑하기로 해서 그 불을 쓰지 않는 이제 간단한 조리랑 그다음에 집에서 다 캠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면서 배우는 그런. 거실에다가 인디안 텐트 하나 쳐야겠네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또 온라인 콘텐츠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계신데 네. 끝으로 학부모들과 또 아이들 학교 가기 전까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전 사실 좀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나면 좀 염려스러운 점이 하나가 네. 이 정보화 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잘하는 교사는 우수한 교사, 그렇지 않은 교사는 어떻게 보면 좀 역량이 네, 떨어지는 떨어지는, 교사라는 네. 그런 선입견이 생길까 봐 상당히 두려운데요. 네. 선생님들은 다 각자 이 역량이 풍부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만을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개학 상황이라서 학생들이 집에서만 공부를 하는 상황이라서 선생님들을 못 보면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처음 시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처음 시도에 대한 신뢰를 많이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욱 좋은 교육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각광을 받는 것처럼 대한민국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선생님들의 열심히 또 새로운 시도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큰 박수와 또 응원의 메시지를 꼭 보내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교 가자 프로젝트로 진행된 코로나19 응원 영상 보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하민초등학교 예비학년 장동현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본부장님은 저보다 걱정이 더 많고 힘드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전문가라 믿고 저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게요. 힘내세요. 파이팅! 정은경 질병관리부 본부장님이 저희 대우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지금 힘드시죠? 몸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직도 대우를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경 본부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 편지를 받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모든 분들이 아마 개학도 기다리지만 이것도 기다릴 것 같은데 2020 프로야구 시즌 개막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무관중으로 이미 경기는 시작됐어요. 시범 경기가 지난 25일에 있었는데 선수들의 열정은 홈런이었습니다. 시범 경기 보시죠. Such a motivator, gotta get you where. So sick of saying yes sir, yes sir. You're such an instigator, you wanna play the game. Take it or leave it, that's her, that's her. And I can't wait another minute. I can't take the look she's giving. Your body rocking, keep me up all night. One in a million, my lucky strike. Got me so high, she got me. What it sounds like. My lucky strike. My lucky strike. Your body rocking, keep me up all night. One in a million.
lucky strike. Stuck in 저희들이 추구하는 야구가 조금씩 색깔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 더 준비할 것도 있고 아직 점검할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선수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이행하는 실행 능력은 아주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캠프 때부터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여가지고 지금 조금 떨어진 감은 있는데 뭐 조금 조절해서 개막에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도 처음이고 색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매 경기 도전을 하고 있는 마음이고요. 선수들도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삼성 라이온스의 첫 시즌 개막전이 5월 5일 오후 2시에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뭐 갈 수는 없지만 집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날 안방에 승전보가 울려 퍼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시각각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내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현장 톡톡 톡맨 김혁 씨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다고 하네요. 네, 스님과 장르불문한 대토론도 나눴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아, 이 넓은 바다에 내 갈 길은 어딘고? 나의 궁금함을 풀 수 있는 스님 어디 가서 찾아야 되지? 야, 뭐라 적힌 거? 대승경전이 뭔데? 일곱 권을 사경하셔야. 네, 안녕하세요. 그 우학스님 뵈러 왔는데. 저쪽으로 가고 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일로 가면 돼요. 예. 선생님 굉장히 멋있으세요. 이어폰. 여기서 많이 본 건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불경을 읽을 줄 몰라도 예, 경전을 읽지 않고 이걸 돌리면서 가면은 경전을 읽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학스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뵈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오늘 내가 가는 길을 여쭤보러 왔는데 장 담그시면. 우와, 이게 몇 개나? 이게요? 예. 500개. 500개요? 60일 되면 예. 이걸 건져내고 이제 칠하고. 와, 이렇게 하는구나. 예. 왜 장을 지금 담그죠? 정월달에 장을 담가놨다가 60일쯤 돼서 장 가르기라 해서 된장하고 간장을 나누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장은 간장대로 숙성시키고 된장은 된장대로 숙성시키고. 야, 그러면 이 담근 장으로 이제 뭐 여기서 뭐라 그러죠? 공양이나 합니까? 아무튼 뭐. 우리 신도님들에게 선물로 된장 간장을 이리 줍니다. 1년에 100단지 담굽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럼 저는 오늘부터 가져가겠습니다. 줍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보통 여기서 제일 큰 손님은 이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시키면 되잖아요. 예, 요즘은 그래 했다가 밥도 못 얻어먹는다니까. 요즘은 상하가 없어요. 같이 하는 거라 같이 더불어 같이. 알겠습니다. 좀 따라가 보면 될까요? 예. 와, 저 장냄새 여기서부터 난다. 와. 그렇죠. 이제 주로 신발 벗고. 아, 신발 벗고요? 맨발로 걸으면 그것도 명상이 되거든.
이거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다 조성해갖고.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네. 예, 우리 절에 이제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뭐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니까 여가. 이 바람이 있음으로써 네.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요. 예. 법당에 많은 불자님들 못 오셨겠네요. 그래서 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강의를 하루에 3꼭지씩 단단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뭐 좀 특별한 주제로 하신 거 있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 개고기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좋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몇 명쯤? 한 2만쯤 됩니다. 예.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방송에도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했다 하는 뉴스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권 구매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고요. 이러는데 좀 약간 조금 한 방을 노리는 세상으로 가는 건 아닌지. 예, 세상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요. 공짜라는 것이 없고 반드시 한 만큼 돌아옵니다. 그게 인과의 질서거든. 그래서 자기가 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욕심내는 것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소욕지족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은 욕심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일확천금 바라지 맙시다. 근데 욕심이 생기네. 스님 뵈러 온다니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때를 아주 잘 맞춘 거라.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 잘 맞다 그래요. 저도 올 한 해 복 좀 있겠네요. 예, 아주 뭐 운이 좋은 겁니다. 원래 장가 가는 건 알겠죠, 또 그렇다고. 장가 가서 사는 놈도 별 수 없더라고. 별 수 없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장가 안 가야지 그런 생각도 말고 2년 내야면 장가 가고 그 대신에 장가 가서 사는 놈 너무 부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자기 줏대 가지고 자기 인생관 반듯하게 가지고 살면 되죠. 지금 방금 스님께서 이렇게 인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스님 원래 동자승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동자승은 아니고요. 20대 초반에 가까이 있던 친척이 돌아가시자 도대체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거기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안고 출가를 했죠. 20대 때요? 네. 혈기왕성하고 놀기 좋을 때? 수행하는 것도 나이 많아서는 헛일이라. 사회도 10대 후반, 20대 거의 모든 진로가 결정되고 뭐 이제 수학이 있잖아요. 절 집안도 마찬가지라.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출가를 하겠다고 우리 집에 부모님이나 친척 혹은 형제들한테 말했을 때는 한 명이라도 찬성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내가 보기엔 찬성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장가도 못 갔지. 참. 요즘은 출가가 50까지거든, 50까지. 그것도 좀 저렇게 좀.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생각을 좀 잘 빨리 해봐요.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네, 생각 잘 해요. 지금 조건 좋잖아, 저. 저 무슨 조건이 뭐 좋은데요? 첫째는 결혼 안 했잖아. 두 번째는 그냥 머리만 깎으면 돼. 스님, 어머니는 아버님, 형제분들은 반대 안 하셔서 그래? 반대 많이 했죠. 집에 있으면 돈도 많이 까먹고, 그럴 건데, 부모님들도 내 때문에 공부시키느라고 돈 적게 들고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나는 절이 체질이 맞으니까 절이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 절에서 살겠습니다 하니까 부모님이 처음에는 난리 났죠. 그 이후에 가족들이나 이렇게 만나보셨어요? 그렇죠. 제가 통도사에 출가를 했는데 통도사에 그때 당시에 월하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월자 하자. 새벽에 몰래 이제 그 스님 방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집에서 제가 이제 장남이자 장남이세요? 예, 종손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가를 하고 나니 집에 있을 때는 잘 안 해준 것 같았는데 출가하니까 막 찾아와서 가자고 난린데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따라갔다가 또 며칠 있다가 오면 안 되느냐. 그 나도 그랬다 이러는 거라.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통도사에 있다가 다른 절로 막 이제 옮겼죠, 이제. 도망 다니신 거예요? 후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말씀을 했죠. 제가 출가해서 사는 모습이
지금도 애처롭고 저놈이 출가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가 사는 모습을 보니 인생 별거 아닌데 오히려 네가 사는 모습대로 사는 것도 좋다. 출가해서 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 막 거기를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스님은 그런 위기가 없었나요? 아, 나 이거 여기까지인가? 내가 왜 이 출가를 했나 세속에서 다른 즐거움을 가지지 그렇게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절에서 사는 이것도 지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 참선하는 것도 재밌고 기도하는 것도 재밌고 이거는 우리가 밥을 한 끼 주거든.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 아주 맛도 있고 경전 속에 그 재밌는 게 많거든. 야, 어느 경지까지 가야 그 재미를 느끼는지. 입으로 그저 재밌고 귀로 재밌고 이런 거하고 눈으로 재밌고 하고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정신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을 버릴 줄 아는 거죠. 다음 생에도 나는 출가해서 이 정신적인 즐거움, 수행의 즐거움 이런 걸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늘었죠. 스님, 이 보리수나무라고 해요. 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보리수나무 이 아래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처음 봅니다 이거. 이거 보기 힘듭니다. 예, 우리 절에만 있는 나무입니다. 여기 이제 꽂히고 나면 열매가 달릴 거 아니요. 열매 달린 열매를 가공해서 이렇게 고급 염주를 만드는 거라. 아, 이게 보리수 그 열매를 만드는. 그렇지. 예. 이거 제가 끝까지 다 하면 뭔가 깨달음의 경지 가는 거야? 그렇지. 이게 닳도록 해야 돼. 닳도록 하면 깨달음을 이루죠. 예. 닳도록요? 평생 뭐 하게? 스님의 말씀과 이 보리수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오늘 뭐 화음을 일으키는 듯한. 한 경지에 벌써 올라선 것 같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진리의 소리로 받아들일 정도면 이미 한 경지 올라선 거라. 아, 그래요? 오늘 잘했어. 이거 잘했어요. 출가가 아주 좋은 길입니다. 출가는 저는 봤을 때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고 대자유를 얻는 거니까 정말 진정한 대장부의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이 가슴이 작아서 그런가 속세 욕심이 많습니다. 그것도 뭐 이제 계기가 되면 그냥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옵니다. 이건 이만에 나고자 있고 정신적으로 묶여내서 하니까. 선생님, 저 안에 들어가면 3년을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국내 유일의 3년 무문관 정진도량입니다. 이 무문은 문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예, 들어가면 문 잠가버리고 일절 못 나옵니다.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혀의 문, 몸의 문, 생각의 문, 이걸 육근의 문이라 하거든요. 예, 이 문이 너무 많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생각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이 문을 다 닫았잖아, 지금. 대사 1번 저수소생이라 크게 한번 죽어야지 크게 한번 다시 태어난다 그러거든. 바로 그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12분? 예, 12분 있는데 3년을 종주하는 완전히 다 끝내는 사람은 한 6명 정도 되죠. 저도 2013년에서 16년 완전히 폐문하고 3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반 폐문해서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걸 겪고 있는 이 국민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공업이라 하거든. 공업? 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된 탐욕. 그러니까 탐욕이 원인이 된 거죠. 아주 혹독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죠. 사망자도 많고. 그렇죠.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는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한 템포 늦추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다. 오히려 또 소중한 것도 찾게 되고. 그렇죠. 우려와 또 고난 속에서도 거기서 얻어내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제 주위에요. 네. 그 방송국 내도 그렇고 그 이외에도 제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절에서는 제자를 상좌라고 하거든요. 상좌. 예, 상좌. 이 상좌들도 보면 처음 들어와서 청년기 시절, 청소년 시절은 많이 방황합니다. 그런데 후일에 보면 그놈들이 더 크게 잘 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 번 저는 무릎을 치고 이마를 네. 탁 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요즘에 몸의 활동이 좀 줄면서 마음 근육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러거든요. 없다, 힘들다, 불편하다 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있는 것들 그리고 편안한 것들 좀 희망을 찾아가며 이 시간 조금 더 낮게 그렇죠? 지나갈 수 네, 있을까 생방송 싶어요. 시시각각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